안녕하세요. 오티입니다. 지난 시간 발달 파트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부모 교육 파트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영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먼저 드라이커스와 기노트의 부모 교육 이론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드라이커스의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인데요. 민주적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시죠?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보고 있고, 이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어떤가요?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그 행동의 기저의 이 소속감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를 조금 초점을 두고 보고 있는 것이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평등하다. 인간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소속감과 인정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 두 가지 정리하면서요. 여기서 기출에 나왔던 주요한 개념은 잘못된 행동 목표 네 가지를 잘 봐두셔야 되거든요. 잘못된 행동 목표가 이 이론에서 왜 나오냐면요. 아동이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문제 행동을 했을 때요. 그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행동 목표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나 부모가 이 아동의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아동이 어떤 잘못된 행동 목표를 설정했는가를 파악을 해서 좀 적절한 행동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이 이론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행동 목표라는 이 기출에 나온 주요한 키워드를 보기에 앞서서 기출에 직접적 목표라는 한 문장이 나오기는 해가지고요. 이 심리적 목표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유아기의 자녀들이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행동한다기보다는 이 즉각적인 상황에 반응해서 그 상황에 맞게 목표를 설정해서 행동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직접적 목표인데요.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설정하는 목표, 그래서 부모는 교사는 유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지금 어떤 직접적 목표를 삼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잘못된 행동 목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아가 문제 행동을 할 때 유아는 사회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 문제 행동 안에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행동, 인정을 받고자 하는 행동이 있다. 그런데 그 소속감을 느끼기 위한, 인정을 받기 위한 목표가 잘못 설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 끌기예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태어났는데 첫째가 둘째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동생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가해를 하는 이 행동 안에는 정말 이 아이가 다쳤으면 좋겠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한테 좀 관심 가져주세요. 나도 좀 바라봐 주세요. 하는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심을 끌고자 하는 행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부모나 교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심 끌기 보시면은요, 그 행동의 기저에는 본인이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부모나 교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 행동을 하는 목적이 관심 끌기인데 그 행동에 관심을 가져주면 어떻게 되나요? 목표를 달성하겠죠. 이야기 나누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일어나서 막 춤을 추는 아동이 있어요. 그 주제와 상관없이 춤을 추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관심을 끌고자 해요. 그런데 교사나 부모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면 어떻게 돼요? 목표가 달성되겠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경우에는요, 무관심하도록 하고 본인의 진짜 목적인 관심 끌기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적절한 지원 방안이겠죠. 지금까지의 기출에서는요, 이 잘못된 행동 목표가 뭔지 키워드를 잘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우리는 한 단계 더 준비를 한다면 만약에 어떤 사례가 나오고 관심을 끌고자 하는 아동이 나와요. 그럼 이것이 드라이커스의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에서 어떤 잘못된 행동 목표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쓰는 것과 더불어서 그러면 교사는 부모는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가, 이 상황에 어떤 적절한 발문을 해줘야 되겠는가 라는 예시까지 좀 가정을 해두고 공부를 해두시면
시험장에 가셔서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겠죠.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다 이론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시험장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하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발문을 쓰라고 하네? 갑자기 활동의 예시를 쓰라고 하네? 나는 이 키워드만 외우고 갔는데? 하고 당황하세요. 그런데 막상 시험장 밖으로 다시 나와서 그 문제를 보면 나 이거 충분히 알고 있는 문제였는데 왜 틀렸지?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공부를 하실 때도 키워드를 외우시면서 사례가 나왔을 때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까지 한 단계 더 이 부모교육 이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론들도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잘못된 행동 목표, 관심 끌기였고요. 두 번째, 힘 행사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아주 가끔 이런 아동들이 있어요. 너는 이 역할 해, 너는 이거 하지 마 하면서 본인이 마치 어떤 권력을 가진 것처럼 아동들의 행동을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명령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행동을 볼 때 자신이 힘을 행사하면서 나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난 인정받고 있어. 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나 교사가 이런 아동의 행동, 잘못된 행동을 봤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지금 이 아동의 행동 목표는 힘을 행사하는 것이 행동 목표구나. 그러면 힘을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학급의 도우미 역할을 하게 해주어서 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행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는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예시로 놔둔 힘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그리고 어떤 교실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의 문제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서 힘 행사하기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그 사례에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복하기입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너도 상처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실제로도 유치원 안에서도 본인이 피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가해를 하는 아동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복하기 행동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시킬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번째, 부적절성 나타내기, 무능력 나타내기라는 잘못된 행동 목표인데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자신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아동들에게는요, 아주 작은 시도에도 격려를 해주고요,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 역할이 필요해요. 너무 어려운 과제 같은 경우에는요, 시도조차 하기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적절성 나타내기, 무능력 나타내기를 보이는 잘못된 행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는요, 작은 성공의 경험을 제공하자라는 지원까지 기억을 해두시면서 네 가지 키워드는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라이커스의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또 다음 이어서 나오는데요. 바로 자연적 귀결과 논리적 귀결입니다. 이 자녀 양육 방법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아동이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벌을 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민주적인가요?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가 평등한가요? 그렇지 않죠.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드라이커스의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에서는요, 벌 대신에 자연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하거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합의된 결과에 따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 귀결과 논리적 귀결이에요. 먼저 자연적 귀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적 귀결의 포인트는요, 부모의 개입이 없어요. 교사의 개입이 없습니다. 자연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결과를 경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티니핑 장난감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장난감이 부서져 버렸어요. 여기에 교사나 부모의 개입이 있나요? 없죠. 던져서 부서진 자연적인 상황에 따른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은 내가 물건을 던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놀 수 없게 되었다. 내 소중한 물건이 망가졌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지문의 사례에서 어떤 부모나 교사의 개입 없이 본인의 행동에 따른 자연적인 상황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나오면 이 드라이커스의 이론에서 자연적 귀결이다라고 키워드를 찾고 사례를 찾거나 이 키워드에 대해서
자연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행동 결과를 경험했다라는 지문 정리, 이 세 가지 초점에서 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논리적 귀결은요, 부모나 교사의 개입이 있어요. 사전에 부모와 자녀가 합의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합의하여 결정한 것에 따라서 그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합의된 결정이 있어야 돼요. 장난감을 안 치우며 그 다음에 장난감을 못 가지고 논다. 가지고 놀지 않겠다라는 합의된 과정 이후에 자녀가 장난감을 안 치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장난감을 치우지 않아서 오늘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없어. 부모와 자녀 사이 합의는 있지만 이것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거죠. 누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장난감을 치우지 않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일방적이지 않고 본인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벌과 논리적 귀결을 좀 비교한 기출문제도 나왔었거든요. 벌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너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너는 처벌을 받는 거야. 굉장히 일방적이고 통제적이고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이죠. 그에 반해서 논리적 귀결은요, 과거 시점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시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까지 비교하셔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격려라는 것이에요. 교육과정 기출에 격려라는 이 포인트를 두고 드라이커스 이론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격려와 칭찬을 좀 비교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칭찬은 잘했다, 너 1등이구나, 최고야 처럼 뭔가 결과를 두고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런데 격려 같은 경우는요, 과정이나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끝까지 해냈구나, 부지런히 했구나 처럼 이런 과정과 태도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어떤가요? 1등 안 하면 칭찬 못 받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1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외적 동기에 따르고 타인의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죠. 그렇지만 결과는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나의 과정에 대한 자기평가가 담겨 있고 내적 동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칭찬과 격려의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대하실 때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정리 시간이라고 해도 부지런히 정리하고 있구나, 최선을 다해서 친구를 돕고 있구나처럼 이 아이의 태도나 과정에 대한 격려를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평가를 하면서 좀 내적 동기를 가지고 학급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전하면서요. 네, 그럼 드라이커스에서 초점되는 거 첫 번째, 아동은 눈앞에 있는 직접적인 목표를 따르는데 그 직접적인 목표가 잘못된 행동 목표일 수 있고, 그런 문제 행동을 봤을 때 부모나 교사는 잘못된 행동 목표를 파악을 해야 된다. 특히 4가지 키워드 암기를 해두시면서 자연적 귀결, 논리적 귀결, 칭찬과 격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객관식 12번 문제. 다음은 부모-자녀 관계 이론 중 하나를 기술한 내용이다. 가 이론이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이론은 애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적용하여 발전시킨 부모 교육 이론이다. 첫 문장 읽고 바로 맞출 수 있지만 두 번째 문장도 읽어볼게요. 부모와 자녀 관계, 성인과 유아 관계를 평등성에 기초해서 바람직한 상호관계 유형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네, 드라이커스의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체크하셔야 할 키워드는 애들러의 개인 심리학과 드라이커스의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을 연결짓는 것,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는 평등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서요. 일단 기업과 니은과 디귿은 각각 기노트, 고든, 에릭 번의 이야기인데 뒤에 다룰 내용이라서 넘어가고 리을, 미음부터 볼게요. 리을, 미음이 정답에 해당되거든요. 리을,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기대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심 끌기, 권력 행사하기, 보복하기, 부적절성 나타내기와 같은 직접적 목표를 행동 전략으로 설정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에서 키워드 관심 끌기, 권력 행사, 보복,
부적절성, 직접적 목표와 같은 키워드는 다음 기출에 나올 수 있겠구나 하면서 체크를 해주시고, 미음. 자녀가 자신의 행동 결과로 인해 배우게 되는 자연적 기결, 행동 결과에 대해서 부모와 성인들이 자녀와 합의하여 논리적으로 정하는 논리적 기결의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함으로써 이것의 효과는 뭔가요? 스스로 자기 훈련할 수 있다.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라는 이 효과까지 같이 정리를 하시면서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맞췄다, 알고 있다 넘어가시면 안 되고 지금 기출에서 어떤 키워드를 다루고 있는가, 이 키워드가 다음 기출, 내년도 내후년도 기출의 정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례로 예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면서 우리가 자연적 기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라 라고 했을 때 기출을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연적 기결, 자신의 행동 결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행동 결과 과정,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해드린 키워드 노트를 보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A-3번 문제를 볼게요. 드라이커스의 부모교육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드라이커스 1번, 2번, 3번, 4번 문제가 나왔네요. 1번, 드라이커스 부모교육 이론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말인 기억이 무엇인지 써라 돼 있고, 2번, 잘못된 행동 목표 나왔죠? 잘못된 행동 목표 중에 하나인 니은을 쓰고, 3번, 니은과 같은 잘못된 행동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찾아 쓰라. 디귿, 리을이 무엇인지 써라. 그러면 가부터 한번 볼게요. 드라이커스는 부모-자녀 관계의 부모-자녀 간의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는 무슨 이론인가요?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 그래서 1번 문제, 기억, 민주적 바로 풀 수 있겠고요. 그는 영유아의 인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부모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대요. 삶의 형태는 일련의 행동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 행동들은 아이들이 삶의 목표를 세울 때 사용된다. 유아기 아이들이 세우는 삶의 목표는 대개 나는 인정받고 싶다, 이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금 드라이커스 이론에서 보고 있는 아이들의 삶의 목표 두 가지 나왔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난 이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소속감에 대한 욕구,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나번 보도록 할게요. 드라이커스는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이 잘못된 행동 목표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유아들의 잘못된 행동 목표는 니은, 힘행사하기, 보복하기, 부적절성 나타내기이다. 4개 중에 한 가지, 관심 끌기가 안 나왔죠? 그래서 관심 끌기 바로 풀 수 있지만 밑에 사례가 바로 나오네요. 평소 착하던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자신에게 소홀하게 대한다고 생각해서 동생을 자꾸 꼬집는데요. 이것의 목표는 동생을 가해하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 관심 좀 주세요 라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니은, 관심 끌기. 2번의 정답은 관심 끌기 적으시면 되겠고요. 3번을 이어서 풀 수 있겠어요. 니은과 같은, 관심 끌기와 같은 잘못된 행동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아동이 얻고자 하는 것은 인정받고 싶고 나 소속감, 나 엄마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이 아이의 목표죠. 그런데 그것을 가에서 찾아서 쓰래요. 찾아서 쓰면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나는 이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와 같은 인정과 소속감을 얻고자 함,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 읽어볼게요. 드라이커스가 제시한 자녀 양육 방법인 디귿은 자녀의 행동 결과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합의하여, 부모가 개입했죠. 부모와 자녀가 합의하여 결정한 것을 자녀가 따르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수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논리적 귀결이죠. 벌은 과거 시점의 행동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디귿, 논리적 귀결은 어디에 초점을 두나요? 벌은 과거, 논리적 귀결은 현재와 미래 시점의 행동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디귿은 논리적 귀결, 리은은 현재와 미래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2019년 B-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서아 어머니와 김 교사의 대화래요. 물음에 답하시오. 나 B, 이제 네모 안에 있는 게 다 B예요.
예전에 소아가 던진 장난감에 동생이 맞을 뻔했대요. 정말 놀라셨겠어요. 장난감을 던지는 게 아니라 가지고 노는 거니까 던져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소아가 잘 받아들였나요? 네, 소아가 저번에 내가 던진 장난감이 부서져서 가지고 놀 수 없었어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안 던진다기에 왜 동생에게 장난감을 던졌는지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동생이 장난감을 뺏어가서 속상했어 라고 말하기에 속상한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라고 안아줬대요. 그래서 3번 B. 드라이커스의 부모교육 이론에 근거해서 자연적 귀결에 해당하는 것을 한 가지 찾았으래요. 자연적 귀결, 부모의 개입 없이 본인의 행동의 결과에 따른 자연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건 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던진 장난감이 부서져서 가지고 놀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연적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드라이커스의 키워드와 기출문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어서 기노트의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